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기 같은 경우가 꾸준히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종이 같은 거, 뭐 일기장 같은 거 준비를 하고 하더라도 이제 매일매일 써야지 마음 먹다가도 또 어느 순간 이제 일기를 쓰다 보면은 한 달 후가 되어 있고, 뭐 두 달 만에 일기 쓰고, 세 달 만에 일기 쓰고, 어떤 경우는 그냥 거의 일기장이 있다라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를 좀 꾸준히 쓰는 게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기를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의 좀 일기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일기를 좀 종이에 이렇게 쓰는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펜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10마리, 20마리가 되는데 그거를 종이로 쓰려고 하면은 막 2마리, 3마리, 5마리 막 이렇게밖에 못 적으니까 저는 약간 일기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아이패드가 생기게 되고 또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서 아이패드랑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패드 켜서 바로 적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이제 치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노동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기를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뭐 일기를 뭐 습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접근성을 좀 더 그 완화시켜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쓰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 이제 들었던 교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정의 정리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제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나 뭐 소화돼야 할 일정이나 뭐 구매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막 뭔가 빼먹거나 뭐 종이에 적어 두더라도 빼먹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종이에 적는 게 또 이제 제가 뭔가 누락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일기처럼 쓰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제가 구매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빠뜨린 것들을 이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깔끔하게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의 정리인데, 저희가 이제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떡하지? 뭐 어려운 일들이나 약간 곤란한 일들이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골 아파. 그게 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너무 두통이 생기고 약간 마음도 불안정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키를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그게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고민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듯이 그거를 고민을 적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뭔가 명확하게 이제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볼 때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거 너무 어렵다, 뒷문제부터 풀자 하고 뒷문제를 풀다가 다시 앞에 문제로 와서 보면은 아까 내가 이거 왜 고민했지?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 하고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어려운 점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다 보면은 그게 의식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깔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무의식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한 정보가 있지 않는다면 무의식도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미흡한 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무의식도 더 잘 관여를 할 수가 있어서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신적 성숙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보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잘한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실수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약간 뭔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고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거는 너무나 잘했다. 진짜 나 너무 칭찬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을 독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했던 뭔가 사건이나 뭐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피드백을 명확하게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써 저희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돌이킨다라는 자체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 뭔가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통찰력 있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뭔가 더 통찰력 있게 보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소화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 성숙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정신적 성숙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상은 다양한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3자가 된 것처럼 하고 그 제3자로서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으로 있으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뭔가 생각하거나 뭔가 대처하거나 불안해하고 뭔가 그 자체가 다 주관적이라서 이제 뭔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하지만 그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저거는 저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데 저거를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 자신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랑 마치 제가 제3자가 된 것처럼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를 수가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다 보면은 저는 뭔가 이제 좀 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안이나 뭔가 고민이나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명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기도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잖아요. 과거의 시점을 현재의 시점 돌아보는 건데 그 자체만으로서도 이제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보려고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그 자체로 명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뭔가 일기를 쓰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집중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서도 명상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음이 이제 성숙해지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하루를 돌아보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뭐 잘못된 거나, 뭐 잘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